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는 복실이가 제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었죠. 따뜻한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복실이의 갈색 털이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우리를 지나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강아지 정말 얌전하네요. 한 젊은 여성이 말했죠. 복실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반응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거든요. 카페는 물론이고 편의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복실이 덕분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제 옆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화면에는 방금 완성한 일러스트 작업이 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한 지 1년이 넘었죠. 월 수입은 250만 원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아도 됐어요. 복실이가 작게 하품을 했습니다. 귀여운 소리였죠. 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복실이도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제가 속삭이듯 물었고 복실이는 다시 편안하게 자세를 잡았죠. 카페 안에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렀고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나는 쉬익 소리가 리듬처럼 들렸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메시지였죠. 작업 완벽합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부탁드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3년 전 제가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때 저는 방 한 칸짜리 고시원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거든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씻는 것조차 귀찮아했습니다. 세상이 무섭고 사람들이 두려웠죠. 복실이가 제 다리에 턱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죠. 제가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눈을 감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 복실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존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죠. 카페 주인이 테이블로 다가와 물 한 잔을 놓았습니다. 복실이도 물 좀 줄까요? 친절한 목소리였죠. 괜찮습니다. 조금 있다가 집에 가서 줄게요. 제가 대답했어요. 주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복실이 산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복실이는 제 움직임을 감지하고 일어나 기지개를 폈습니다. 작고 통통한 몸이 쭉 늘어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죠. 산책 갈까? 제가 묻자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신이 났어요. 주변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죠.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서자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복실이는 제 옆에 찰싹 붙어서 걸었죠. 공원으로 가는 길은 은행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노란 잎들이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발걸음마다 들렸습니다. 복실이는 가끔 멈춰서 냄새를 맡았고 저는 그 시간을 즐기며 기다려줬죠. 예전 같았으면 불안해서 서둘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공원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복실이를 보시더니 손짓을 하셨죠. 강아지 좀 만져봐도 될까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얌전해요. 제가 대답하자 복실이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에 복실이가 눈을 감았고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죠. 우리 강아지가 작년에 떠났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제가 말했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른 강아지들 보면 위로가 돼요. 고마워요, 젊은이.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죠. 복실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앞발을 올렸고 할머니는 그 작은 발을 부드럽게 잡아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복실이는 저만 치유한 게 아니었죠. 복실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위로받고 있었어요. 공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다른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실이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이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죠.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고 한쪽 벽면에는 제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복실이 용품들이 구석에 정리되어 있었고 강아지 침대에는 복실이가 좋아하는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물그릇으로 달려가 물을 마셨고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제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로 돌아가 보죠. 2021년 3월이었어요. 저는 서울 신림동 고시원 302호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 크기는 3평도 안 됐고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고 화장실은 공용이었어요.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전화 통화하는 소리, 문 닫는 소리까지 모두 선명했죠. 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죠. 핸드폰은 침대 옆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고 배터리가 다 닳아도 충전하지 않았어요. 밥은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었는데 그마저도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이었습니다. 요리할 기력도 없었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공포였죠. 샤워는 일주일에 한두 번 했고 머리는 산발이었어요.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광고 대행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었죠. 처음에는 꿈을 이룬 것 같아 행복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야근이 일상이었고 주말도 없었죠.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수정 요청에 밤을 새우기 일쑤였어요. 팀장은 항상 소리를 질렀고 이게 뭐야? 다시 해. 그 같은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동료들도 서로를 경쟁자로 봤죠. 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클라이언트한테 거절당했습니다. 3주 동안 밤낮 없이 작업한 결과물이었죠. 팀장은 회의실에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당신 때문에 회사 망신당했어. 책임져. 고함을 쳤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죠. 제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마우스를 잡을 수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공황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내렸죠.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쉬세요. 의사가 말했지만 회사는 그럴 여유를 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퇴사 후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집에만 있으니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이 뜸해졌고 가족과도 멀어졌죠. 부모님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사셨어요. 취업은 언제 하니?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물으셨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시원 방은 점점 더 좁게 느껴졌습니다. 벽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밖에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면 복도가 너무 길어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까봐 두려웠고 그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결국 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죠. 배달 음식을 시켜도 문 앞에 놓아달라고 요청했어요. 배달원과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었고 불안감은 커져만 갔죠.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죠. 옆방에서는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과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제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 가득했죠. 핸드폰을 집어들었지만 전화할 사람도 없었어요. SNS를 켰더니 친구들은 여행 사진을 올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끄고 다시 누웠죠. 시간이 흘러 2021년 여름이 됐습니다. 장마철이었고 비가 며칠째 내리고 있었죠. 고시원 복도는 습기로 축축했고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제 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작은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죠. 저는 그것조차 치울 기력이 없었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 앞에 관리인이 쪽지를 붙였어요. 월세가 밀렸습니다.
빨리 납부해 주세요. 짧고 차갑게 적혀 있었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38만 원이었죠. 월세는 35만 원이었어요. 내면 남는 건 3만 원뿐이었습니다. 한 달을 3만 원으로 버틸 수 없었죠.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막막했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없었고 친구들에게 빌릴 수도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만 했죠. 어느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몰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네. 저 동물보호센터에 전화한 적 없는데요. 제가 말했어요. 아, 실수로 잘못 걸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가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죠. 동물보호센터. 저는 그 단어를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문득 어릴 적 키웠던 강아지가 떠올랐죠. 이름은 초코였어요. 갈색 털을 가진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초코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에 왔고 10년을 함께 살았죠. 초코가 죽었을 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대학 입시 준비로 바빴지만 초코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그 후로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았죠. 핸드폰으로 동물보호센터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센터가 나왔고 입양 가능한 동물들의 사진도 보였어요. 강아지, 고양이, 토끼까지 다양했죠. 저는 그 사진들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면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내 형편의 강아지를 키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돌볼 여력조차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강아지 생각이 났죠. 어느 날 문득 용기를 냈어요. 한번 가보자.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동물보호센터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푹 꺼진 눈, 삐죽삐죽 솟은 머리카락이 보였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다행히 사람은 없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심장이 두근거렸죠. 밖으로 나가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햇살이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고 차들이 달리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게 목표였어요. 5분 거리였지만 30분처럼 느껴졌죠. 버스를 타고 동물보호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는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렸죠. 버스에서 내리자 한적한 동네가 펼수했습니다. 주변에는 낮은 건물들과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센터는 2층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서울동물보호센터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마리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죠. 카운터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입양하러 오셨나요? 그녀가 밝게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보러 왔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좋아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강아지들이 있어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녀가 안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은 긴 복도였고 양옆으로 유리 칸막이가 있었죠. 각 칸마다 강아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반겼고 어떤 강아지는 지저댔어요. 또 어떤 강아지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대형견, 중형견, 소형견까지 다양했어요. 모두 버려진 아이들이었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버릴 수 있지? 생각했어요.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한 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강아지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을 가진 믹스견이었죠. 크기는 소형견 정도였고 귀는 처져 있었어요. 눈은 초롱초롱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강아지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죠.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저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안녕. 제가 속삭였죠. 강아지는 다가와 유리에 코를 갖다 댔어요. 제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 마음에 드세요? 그녀가 물었죠. 네. 이 강아지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됐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 아이는 길에서 발견됐어요. 주인이 버린 것 같아요. 3개월 전에 왔는데 아직 입양이 안 됐죠.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성격은 어때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주 얌전하고 착해요. 짖지도 않고 사람을 잘 따라요. 이름은 아직 없어요. 입양하시는 분이 지어주시면 돼요. 그녀가 말했죠. 저는 강아지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강아지도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느껴졌습니다. 외로움이었죠. 저와 똑같은 감정이었어요. 이 아이도 혼자구나 생각했습니다. 문득 제 자신과 겹쳐 보였죠. 버려지고 외롭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존재. 만져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직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강아지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제가 손을 내밀자 강아지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살짝 핥았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저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털이 부드러웠죠. 강아지는 눈을 감으며 제 손길을 즐겼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울었는지 기억도 안 났죠. 그런데 지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하니?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입양하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요? 불안한 목소리였죠. 물론이에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서로 적응하게 돼요. 이 아이가 당신에게도 힘이 될 거예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강아지를 봤어요.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데려갈게. 제가 결심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입양 동의서, 책임 서약서 등이었죠. 입양비는 10만 원이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웠지만 어쩐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강아지 관리 방법을 설명해 줬어요. 밥 주는 시간, 산책 방법, 예방접종 일정까지 자세히 알려줬죠. 이 아이 이름은 뭐라고 지으실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복실이요. 복이 가득하라고요. 제가 대답했죠. 복실이를 안고 센터를 나왔습니다. 복실이는 제 품에 안겨 조용히 있었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버스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복실이는 창밖을 구경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죠. 저도 덩달아 창밖을 봤어요. 예전에는 무섭기만 했던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야. 제가 복실이에게 속삭였죠. 복실이는 제 얼굴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인이 복실이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반려동물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가 말했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얘는 짖지도 않고 조용해요. 피해 안 끼칠게요. 제가 사정했습니다. 관리인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죠. 이번 한 번만이에요. 문제 생기면 바로 나가야 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방으로 들어가 복실이를 내려놨습니다. 복실이는 방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아래도 들여다보고 구석구석 냄새를 맡았죠. 작은 방이었지만 복실이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저는 복실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편의점에 가서 강아지 사료와 밥그릇을 샀어요. 돈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복실이에게 밥을 주자 허겁지겁 먹었죠. 천천히 먹어. 제가 말했지만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복실이는 제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었죠. 저는 복실이를 침대 위로 올렸어요. 여기서 자. 제가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았고 곧 잠이 들었죠.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복실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실이가 저를 깨웠습니다. 제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죠. 일어나야 해? 제가 물었어요. 복실이는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산책을 가고 싶은 것 같았죠. 저는 옷을 입고 복실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복실이는 신이 나서 앞장서 걸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죠. 근처 작은 공원에 도착했어요. 복실이는 풀밭을 뛰어다녔습니다. 작은 몸이 통통 튀는 모습이 귀여웠죠.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다른 사람들도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죠. 강아지 키우세요? 귀엽네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 입양했어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반려동물이 있으면 삶이 달라져요. 아주머니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가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복실이가 제게 달려왔고 저는 복실이를 안아 올렸죠. 복실아, 즐거워? 제가 물었어요. 복실이는 제 뺨을 핥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복실이에게 밥을 주고 물을 갈아줬죠. 그리고 저도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식욕이 생겼어요. 하루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됐죠.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가고 복실이 밥을 챙기고 저도 식사를 했어요. 복실이는 항상 제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침대에 누우면 복실이도 누웠고 제가 책상에 앉으면 복실이는 발치에 앉았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실이와의 생활에 익숙해졌죠. 산책도 즐거워졌고 사람들과 가끔 대화도 나눴어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통했습니다. 무슨 견종이에요? 몇 살이에요? 그 같은 질문에 대답하다 보니 대화가 늘었죠. 제 사회성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공원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였고 골든 리트리버를 데리고 있었죠. 복실이와 그 강아지가 서로 관심을 보였어요. 강아지가 친구를 만나고 싶나 봐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제가 대답했죠. 두 강아지는 서로 냄새를 맡으며 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아지 키운 지 오래됐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2달 정도요. 제가 대답했죠. 저는 5년째예요. 이 녀석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물었어요. 예전엔 우울증이 심했거든요. 일도 잘 안 풀리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었죠. 그런데 이 녀석을 키우면서 달라졌어요. 매일 산책 나오고 사람들 만나고 일상이 생겼죠. 그가 자신의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복실이 덕분에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제가 말했죠. 복실이라는 이름 좋네요. 복이 많이 올 거예요. 그가 웃었습니다. 저희는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디자인 쪽 일을 한다고 했죠.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디자인 일 찾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네. 사실 저도 디자이너예요. 지금은 쉬고 있지만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 지인한테 소개해 드릴까요? 작은 프로젝트인데 도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놀랐죠. 정말요? 네, 부담 갖지 마세요. 일단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면 계속하시면 돼요. 그가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연락 주세요. 제 이름은 강민수예요. 저는 명함을 받으며 감사하다고 했죠. 집에 돌아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강민수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적혀 있었어요.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이 함께 있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복실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용기가 났죠. 해보자. 제가 결심했어요. 다음 날 민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 씨의 지인을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였고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사업가였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상품 페이지 디자인이 필요해요. 간단한 작업이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를 보여줬고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좋네요. 한번 맡겨볼게요. 비용은 50만 원 드릴게요. 50만 원은 제게 큰 돈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했죠. 복실이는 제 발치에 누워 있었어요. 가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작업은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지만 손에 익었죠. 일주일 만에 완성했고 클라이언트에게 보냈습니다. 완벽해요. 다음에도 부탁드릴게요. 답장이 왔죠. 5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밀린 월세를 내고도 돈이 남았어요. 저는 복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복실아, 우리 해냈어.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죠. 그날 저녁 복실이에게 좋은 간식을 사줬어요. 복실이는 신나게 먹었고 저도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먹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복실이와 나눠 먹었죠. 그 후로 일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추천해줬고 입소문이 났어요. 한 달에 23개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 수입은 월 150만 원 정도로 늘었죠. 고시원비를 내고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복실이에게 더 좋은 사료를 사줄 수 있었고 저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복실이와 산책하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나갔고 주말에는 조금 먼 공원까지 갔죠. 복실이는 활기차게 뛰어다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어느 날 산책 중에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셨고 옆에는 간병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있었죠. 할머니가 복실이를 보시더니 손짓을 하셨어요. 강아지 좀 만져봐도 될까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네, 물론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복실이를 할머니께 가까이 데려갔고 복실이는 할머니의 손에 코를 갖다 댔습니다. 할머니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 강아지랑 똑같이 생겼네.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간병인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강아지가 몇 달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많이 슬프시겠어요. 제가 말했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른 강아지 보니까 위로가 돼요. 고마워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복실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앞발을 올렸고 할머니는 복실이를 안아주셨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실이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주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복실이와 산책할 때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강아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이들까지 다양했죠. 저는 점점 더 사회성을 회복했어요. 사람들이 무섭지 않았고 대화가 즐거워졌습니다. 복실이가 제 삶에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이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여름이 됐죠. 저는 고시원을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방 하나, 화장실, 작은 주방이 있었습니다.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고 복실이가 뛰어놀 공간도 충분했죠. 월세는 50만 원이었지만 감당할 수 있었어요. 프리랜서 일은 안정적이었고 월 수입은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복실이와 산책을 나갔고 낮에는 작업을 했죠. 저녁에는 다시 산책을 나갔어요. 복실이는 제 일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복실이가 밥 먹는 시간, 산책 가는 시간, 놀아주는 시간이 제 스케줄을 결정했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당연했어요. 복실이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복실이는 제가 힘들 때 위로가 됐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했죠. 말은 하지 못했지만 제 감정을 다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어때요? 일 잘 되고 있어요? 그가 물었죠. 네,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모임 있는데 올래요? 디자이너들 몇 명 모이는 자리예요. 그가 제안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아직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복실이를 생각했죠. 해볼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모임 날이 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카페였고 5명의 디자이너가 모였어요. 모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긴장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제 작업물을 칭찬해줬어요. 실력 좋으시네요. 저희랑 팀 프로젝트 한번 해봐요. 한 여성 디자이너가 제안했습니다. 팀 프로젝트요? 제가 되물었죠. 네,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혼자 하기엔 벅찬 일이에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혼자 일하는 게 편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기회였죠. 한번 해볼게요. 제가 결정했습니다. 팀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대형 쇼핑몰 리뉴얼 작업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3명이 함께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작업을 나눴고 주 1회 오프라인 미팅을 가졌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매우 만족했고 저희는 각자 300만 원씩 받았어요. 제 통장에 300만 원이 한 번에 입금된 건 처음이었죠. 복실이에게 새 목줄과 옷을 사줬습니다. 복실이는 새 옷을 입고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저도 오랜만에 새 옷을 샀죠.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30만 원이었지만 마음이 뿌듯했어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돈 보냈다며? 괜찮은 거니?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네, 엄마. 이제 일 잘 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대답했죠. 그래. 다행이다. 내가 힘들어할 때 엄마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복실이도 있고요. 제가 말했어요. 복실이? 강아지 말하는 거니? 네, 복실이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동물도 가족이지. 잘 돌봐줘. 네, 엄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약속했죠. 전화를 끊고 복실이를 안아 올렸어요. 복실아, 엄마가 너 보고 싶대.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저는 복실이를 꼭 안았죠. 고마워, 복실아. 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진심이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2023년 봄이 됐죠. 저는 이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어요. 정기적으로 일이 들어왔고 단골 클라이언트도 생겼습니다. 월 수입은 평균 250만 원 정도로 안정적이었죠. 복실이와 저는 루틴이 확고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산책, 오전에는 작업, 점심 후 낮잠, 오후에 다시 작업, 저녁 산책, 밤에는 휴식이었습니다. 복실이는 이제 완전히 성견이 됐습니다. 2년 전보다 조금 더 통통해졌지만 여전히 귀여웠죠. 털도 더 윤기가 났고 눈빛도 밝았어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았고 예방접종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복실이는 제 가장 큰 자랑이었고 사람들도 복실이를 좋아했죠. 산책 나가면 항상 누군가 복실이를 만지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공원에서 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강아지를 데리고 있었는데 복실이와 비슷한 크기였죠. 안녕하세요. 강아지가 귀엽네요. 그녀가 밝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 강아지도 예쁘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두 강아지는 서로 냄새를 맡으며 친해졌고 저희도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이 근처 살아요. 그녀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민지예요. 저도 여기 살아요. 제가 말했죠. 강아지 이름은 뭐예요? 그녀가 물었어요. 복실이요. 복이 가득하라고 지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우리 강아지는 콩이에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죠. 저희는 강아지 이야기를 주로 나눴고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수진과 자주 만났습니다.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서 마주쳤고 함께 산책했죠. 수진은 회사원이었고 퇴근 후 강아지와 산책을 나온다고 했어요. 강아지 있으니까 퇴근이 기다려져요. 예전엔 야근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정시에 퇴근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복실이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제가 공감했죠. 수진과 친구가 됐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조금 먼 공원에 가기도 했고 가끔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물론 강아지들도 함께였죠. 복실이와 콩이도 친구가 됐고 서로 보면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친구가 생긴 게 기뻤어요. 수지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제게 많은 영감을 줬죠. 어느 날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반려동물 모임에 가입할래? 이 동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모임이야. 모임이요? 제가 물었어요. 응,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같이 산책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래. 좋은 사람들 많아.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죠. 좋아요, 한번 가볼게요. 제가 결정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모였고 약 15명이 참석했어요.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각자 강아지를 데리고 왔죠. 대형견부터 소형견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복실이가 옆에 있으니 괜찮았어요. 사람들은 친절했고 저를 환영해줬습니다. 모임에서 한 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레브라도를 데리고 계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그가 밝게 인사했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강아지 이름은? 그가 물었습니다. 복실이요.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이정호라고 하고 이 녀석은 뭉치예요. 8년째 함께하고 있어요. 그가 소개했죠. 정호 아저씨는 말을 많이 걸어주셨습니다. 강아지 키운 지 얼마나 됐어요? 그가 물었어요. 2년 정도요. 제가 대답했죠. 그럼 이제 서로 잘 통하겠네요. 강아지는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사람보다 더 진심이죠. 아저씨가 뭉치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복실이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아저씨는 제 눈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 눈빛에서 보여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가 말씀하셨죠. 어떤 경험이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제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죠. 그 후로 저는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매일 술만 마셨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뭉치를 입양하게 됐죠. 뭉치가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제가 말했죠.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뭉치가 있으니까요. 아내가 하늘에서 뭉치를 보내준 것 같아요. 아저씨가 웃으셨어요. 저는 아저씨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가족이고 친구고 치유자였죠. 그날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반려동물 덕분에 삶이 변했다고 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수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땠어? 좋았지? 수진이 물었어요. 응, 정말 좋았어. 다음에도 갈래. 제가 대답했죠. 복실이는 피곤한지 제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복실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실아, 내가 내 인생의 축복이야. 진심이었죠. 시간은 또 흘러 2024년 가을이 됐습니다. 복실이와 함께한 지 3년이 넘었어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가 아니라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파트너 2명과 함께 운영했고 사무실도 있었죠.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저희 스튜디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일이 많아졌고 월 매출은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복실이는 사무실의 마스코트였습니다.
매일 저와 함께 출근했고 사무실 한쪽에 복실이 공간을 마련했죠. 작은 침대와 장난감들이 있었어요. 클라이언트들도 복실이를 좋아했습니다. 강아지가 있으니 분위기가 좋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복실이는 회의 중에도 조용히 있었고 가끔 사람들에게 다가가 관심을 받았어요. 파트너 중 한 명인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복실이가 우리 스튜디오의 행운이야. 복실이 온 후로 일이 잘 풀려. 농담처럼 했지만 저는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복실이는 제게 행운을 가져다 줬고 그 행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졌죠. 저는 복실이에게 항상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스튜디오에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여성이었고 반려동물 용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죠. 디자인을 맡기고 싶어요. 추천받고 왔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회의를 시작했고 그녀는 복실이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귀여운 강아지네요. 이름이 뭐예요? 복실이요. 제가 대답했죠. 복실이. 좋은 이름이네요. 저도 강아지를 키워요. 이 일을 시작한 이유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제 강아지가 아팠을 때 좋은 제품을 찾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했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열정에 감동했죠. 좋은 프로젝트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어요. 프로젝트는 3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저희는 쇼핑몰의 전체 디자인을 새롭게 했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만들었어요. 클라이언트는 매우 만족했고 계약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의 가장 큰 프로젝트였죠. 프로젝트 완료 후 클라이언트가 선물을 보내왔어요. 복실이를 위한 프리미엄 간식 세트였습니다. 복실이한테 주세요. 항상 회의 때 힐링됐어요. 메모가 함께 있었죠. 저는 복실이에게 간식을 주며 말했어요. 복실아,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 복실이는 간식을 먹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복실이와 특별한 산책을 나갔어요. 한강까지 가서 벤치에 앉았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강물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복실이는 제 옆에 앉아 저와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복실아, 우리 여기까지 왔어. 제가 말했죠. 3년 전 고시원 방에서 널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내가 내 인생을 바꿔놨어. 고마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실이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죠. 저는 복실이를 안아 올렸어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하자. 오래오래. 제가 속삭였습니다. 복실이는 제 뺨을 핥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복실이를 꼭 안았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복실이에게 이상이 생겼어요. 밥을 잘 먹지 않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산책도 예전처럼 신나게 하지 않았죠. 저는 걱정이 됐어요. 바로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불안했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복실이가 심장병이 있어요. 선천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증상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하지만 완치는 어렵고 증상을 완화하는 게 목표예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복실이는 제 품에 안겨 조용히 있었고 저는 복실이를 꼭 안았죠. 괜찮아, 복실아. 우리 이겨내자. 제가 중얼거렸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복실이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기도했죠. 제발. 복실이가 괜찮게 해주세요. 다음 날부터 복실이의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3번 약을 먹여야 했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했어요.
치료비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복실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저는 스튜디오 일도 줄였어요. 복실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었습니다. 파트너들은 이해해줬습니다. 민지야, 복실이가 먼저야. 걱정하지 마. 지훈이 말했죠. 수진도 자주 찾아와 복실이를 돌봐줬어요. 복실아, 힘내. 내가 이겨낼 거야. 수진이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우 아저씨도 연락을 주셨어요. 복실이 상태가 어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복실이는 약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아 보였고 어떤 날은 힘들어했죠. 저는 복실이의 상태를 매일 기록했어요. 밥은 얼마나 먹었는지, 산책은 잘했는지, 기침은 하지 않았는지 모두 적었습니다. 의사에게 보여주면 치료 방향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거든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3월이 됐죠. 복실이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밥도 잘 먹었고 산책도 즐겼습니다. 의사는 약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이대로 관리하세요라고 말했죠.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복실이가 나아지고 있어. 수진에게 기쁘게 말했어요. 다행이야. 복실이 강한 애야. 수진도 함께 기뻐했죠. 하지만 4월 중순 복실이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밤에 기침을 심하게 했고 숨을 쉬기 힘들어했어요. 저는 급히 응급동물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새벽 2시였고 거리는 조용했죠.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복실이를 안고 있었어요. 괜찮아, 복실아. 곧 병원 도착해. 제가 반복해서 말했지만 복실이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복실이를 응급처치했고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30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죠. 드디어 의사가 나왔어요.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심장 상태가 많이 악화됐어요. 집중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뭐든 해주세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어요. 복실이는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찾아갔고 면회 시간마다 복실이를 만났어요. 복실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복실아, 힘내. 우리 집에 가자. 제가 속삭였어요. 복실이는 제 목소리를 듣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복실이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복실이가 아니었어요. 걸음도 느렸고 자는 시간이 많았죠. 산책도 짧게 했고 밥도 조금씩만 먹었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는 복실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저는 스튜디오 일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복실이와 함께 있는 게 우선이었어요. 파트너들은 이해해줬고 복실이랑 시간 보내.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죠. 저는 복실이와 하루 종일 함께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줬어요. 복실이는 제 옆에 누워 있었고 가끔 저를 올려다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5월 초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실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호흡은 하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저는 복실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의사는 검사를 했고 저를 조용한 방으로 불렀어요. 복실이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무리하게 연명 치료를 하는 것보다 편하게 보내주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죠. 하지만 복실이를 봤어요. 복실이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불규칙했고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결국 결정했습니다. 복실이를 편하게 해주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의사는 복실이를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저는 복실이를 안고 있었고 의사는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복실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내가 나한테 온 건 기적이었어. 고마워, 복실아.
제가 울면서 말했죠. 복실이는 제 얼굴을 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마지막으로 제 손을 핥았습니다. 의사가 주사를 놓았습니다. 복실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호흡이 멈췄어요. 제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저는 복실이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복실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복실이를 떠나보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울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복실이가 반겨줄 것 같았지만 아무도 없었죠. 복실이의 밥그릇, 장난감, 침대가 그대로 있었지만 복실이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치울 수 없었어요. 복실이의 흔적이 사라지는 게 두려웠거든요. 수진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민지야, 밥 먹어. 복실이가 너 이렇게 있는 거 슬퍼할 거야. 수진이 말했죠. 하지만 저는 식욕이 없었어요. 모든 게 무의미했습니다. 스튜디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었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복실이가 없었어요. 정우 아저씨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민지 씨, 제가 한번 가도 될까요? 아저씨가 물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죠. 아저씨는 뭉치와 함께 오셨습니다. 뭉치를 보니 복실이가 생각나서 눈물이 났어요. 많이 힘들죠? 아저씨가 물으셨습니다. 네. 복실이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울먹였죠. 아저씨는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복실이가 당신을 떠난 게 아니에요. 당신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어요. 복실이가 준 사랑과 추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너무 외로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아요. 슬퍼해도 돼요. 하지만 복실이는 당신이 행복하길 원할 거예요. 복실이가 당신 인생을 바꿔놨잖아요. 그걸 잊지 마세요. 아저씨의 말씀에 위로가 됐습니다. 아저씨가 가신 후 저는 복실이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처음 만난 날 센터에서 찍은 사진, 첫 산책 나간 날 사진, 카페에서 함께 찍은 사진까지 수백 장이 있었어요. 사진 속 복실이는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행복해 보였죠. 복실아, 너도 행복했지? 제가 사진에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복실이도 행복했을 거예요. 6월이 됐습니다.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스튜디오에 나가기 시작했고 밥도 제대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슬펐죠. 산책을 나가면 다른 강아지들이 보였고 복실이가 생각났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울고 나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정우 아저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 씨, 혹시 시간 있으면 센터에 가볼래요? 저랑 함께요. 아저씨가 제안하셨어요. 센터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동물보호센터요. 봉사활동 같이 해봐요. 아저씨가 말씀하셨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아지들을 보면 복실이가 더 생각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갈게요. 제가 대답했죠. 다음 주 토요일 센터에 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온 곳이었어요. 복실이를 처음 만난 곳이었죠. 아저씨와 함께 들어가니 직원이 반겼습니다. 오늘 봉사 오신 분들이시죠? 감사합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말했어요. 저희는 2층으로 올라갔고 강아지들이 있는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강아지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강아지들이 각자의 칸에 있었고 어떤 강아지는 짖었고 어떤 강아지는 조용히 있었죠. 저는 한 강아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 믹스견이었고 복실이와 비슷해 보였어요. 갈색과 흰색 털에 처진 귀까지 닮았습니다. 강아지는 저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었어요. 저 아이는 한 달 전에 왔어요. 버려진 강아지예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강아지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안녕. 제가 속삭였죠. 강아지는 저에게 다가와 코를 갖다 댔습니다. 제 손을 핥았어요. 복실이가 처음 저에게 했던 것처럼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내가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복실이가 생각나서.
제가 울먹였어요. 정우 아저씨가 제 옆에 왔습니다. 복실이가 저 아이를 통해 당신한테 인사하는 것 같네요.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강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털의 감촉이 느껴졌죠. 강아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실아, 내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다른 존재한테 해줄 수 있을까?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복실이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었습니다. 복실아, 오늘 센터에 갔어. 너랑 비슷한 강아지가 있더라. 언젠가 저 아이도 좋은 주인을 만나겠지? 제가 사진에 말했죠. 사진 속 복실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실이 물건들을 정리하기로요. 버리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였어요. 복실이 밥그릇, 장난감, 침대를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에는 복실이의 추억이라고 적었죠. 그리고 방 한 구석에 보관했어요. 언제든 꺼내 볼 수 있도록요.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정돈된 것 같았습니다. 7월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정기적으로 센터에 봉사활동을 가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에 갔고 강아지들을 돌봤습니다.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고 쓰다듬어 줬죠. 강아지들은 저를 기다렸고 저도 강아지들이 기다려졌어요. 복실이가 저에게 준 사랑을 다른 강아지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부부와 초등학생 딸이었는데 강아지를 입양하러 왔다고 했어요. 딸아이는 제가 돌보던 작은 믹스견을 보더니 저 강아지요. 라고 외쳤습니다. 복실이와 닮은 그 강아지였죠. 가족은 강아지와 시간을 보냈고 결국 입양을 결정했어요. 딸아이가 강아지를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복실이를 처음 안았을 때가 생각났어요. 잘 돌봐주세요. 이 아이는 특별해요. 제가 가족에게 말했죠. 네, 가족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부부가 약속했습니다. 강아지는 딸아이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며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실아, 봤지? 저 아이도 좋은 가족을 만났어. 제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죠. 9월이 됐습니다. 복실이를 떠나보낸 지 4개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슬프지만 이제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일도 정상적으로 하고 친구들도 만났죠. 복실이 이야기를 할 때면 여전히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은 예전과 달랐어요. 슬프지만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이 어느 날 제안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펜로스 모임 가볼래?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그런 모임이 있어요? 제가 물었죠. 응, 서로 위로하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야. 나도 몇 년 전에 첫 번째 강아지 떠나보내고 거기 갔었어. 도움이 많이 됐어.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가볼게요. 제가 대답했어요. 다음 주 모임에 갔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열렸고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모두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떠나보냈고 어떤 사람은 토끼를 떠나보냈어요. 모두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슬픔은 같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복실이라는 강아지를 4개월 전에 떠나보냈어요. 복실이는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복실이가 왔고 복실이 덕분에 다시 살아갈 수 있었죠. 복실이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당신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이제 당신이 그걸 이어가야 해요. 복실이가 준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저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시간은 또 흘러 12월이 됐습니다. 복실이를 떠나보낸 지 7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복실이 없는 삶에 적응했습니다. 여전히 그리웠지만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죠. 센터 봉사도 계속했고 펜로스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했어요. 스튜디오도 잘 되고 있었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복실이와 함께 보냈던 기억이 났어요. 복실이에게 작은 산타 모자를 씌워줬고 함께 사진을 찍었죠. 그 사진은 지금도 제 지갑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꺼내봤어요. 복실아,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속삭였습니다. 정우 아저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 씨, 크리스마스에 우리 모임 사람들끼리 모이기로 했어요. 같이 가요. 아저씨가 초대하셨어요. 네, 좋아요. 제가 대답했죠.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저는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이었고 반려동물 모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진도 있었고 여러 친구들이 있었죠. 저희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반려동물 이야기를 했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민지 씨는 요즘 어때요? 정우 아저씨가 물으셨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아직 슬프지만 복실이가 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죠. 잘하고 있어요. 복실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아저씨가 웃으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희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복실아, 잘 지내고 있지? 제가 하늘에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복실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밥그릇, 장난감,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복실이와 처음 만난 날, 첫 산책 나간 날, 스튜디오에 함께 출근하던 날들이 떠올랐죠. 복실아, 내가 나한테 온 건 기적이었어. 고마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센터에 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센터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열었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저는 봉사자로 참여했고 강아지들을 돌봤죠. 한 소년이 한 강아지 앞에서 멈춰 섰어요. 작은 검은색 강아지였습니다. 이 강아지 입양하고 싶어요. 소년이 부모님께 말했죠. 부모님은 고민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소년은 강아지를 안고 행복해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실이를 처음 안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잘 돌봐줘. 제가 소년에게 말했죠. 네. 가족처럼 사랑할게요.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강아지는 소년 품에서 꼬리를 흔들었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센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기적으로 봉사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정말 감사해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복실이가 저에게 해준 것처럼 저도 다른 동물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직원은 제 손을 잡았죠. 복실이가 당신을 통해 계속 살아있네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복실이는 떠났지만 복실이가 준 사랑은 남아있었어요. 그 사랑을 다른 존재들에게 나눠주는 게 제가 할 일이었죠. 복실이가 제 인생을 바꿔놨듯이 저도 다른 생명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복실아, 이제 알겠어. 내가 나한테 준 선물이 뭔지. 제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현재 카페에 앉아있는 저는 그때를 떠올립니다. 복실이를 떠나보낸 지 이제 1년이 됐어요. 여전히 그립지만 이제는 웃으며 복실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센터 봉사는 계속하고 있고 많은 동물들을 도왔죠. 스튜디오도 성장했고 삶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창밖으로 한 가족이 강아지와 산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딸아이가 강아지와 뛰어놀고 있고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실이를 생각합니다. 복실아, 내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건 사랑이었어.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존재들에게 나눠주고 있어. 고마워, 복실아. 영원히 사랑해.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깁니다. 오늘도 센터에 가는 날이에요. 새로운 강아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카페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어요. 따뜻한 빛이었죠. 복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제가 속삭입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복실이가 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복실이는 떠났지만 복실이가 남긴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제가 다른 생명들을 돌보는 힘입니다. 복실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